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72번 가짜 정당의 진짜 정치라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김도현 장애학의 도전 저자님이 쓴 경향신문 글입니다. 네, 여러분 정당이라는 거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 만든 정치적인 결사체를 우리가 정당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다시피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은 여당에 더불어민주당이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그리고 여당이 아닌 야당에서는, 정권 잡지 못한 야당에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있고요. 국민의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정의당이 있고, 열린민주당이 있고, 열린민주당이 있고, 국민의당도 있고, 이제 시대전환이라는 당도 있고, 시대전환, 그리고 기본소득당도 있고, 정당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당을 쌤이 언급한 거고요. 이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선거라든가 혹은 국회의원 선거 때 여러분들이 벽보를 보시면 이와 유사한 쌤이 지금 언급한 당을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당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정당은 대부분 다 등록된 정당을 말하고요. 가짜 정당이라는 말은 등록은 되어 있으나 그 의미가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당도 있었고, 또 이분이 말하는 언급하는 가짜 정당은 등록한 정당이 아닌 정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라는 말은 등록한 정당은 아니지만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하는 진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대비가 되죠. 가짜지만 진짜다. 그럼 한편으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지만 진짜라고 여겨지지만 진짜지만 가짜도 있겠죠. 반대로 가짜처럼 보이지만 속은 진짜였던 것.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분은 가짜지만 진짜 정치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분의 얘기를 한번 따라가 보면 탈시설 장애인 당이라고, 이 당은 선생님이 알아봤더니 이 당이 한자가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당이 정당할 때 당자가 아니고, 정당의 당자가 아니고, 여기 정권을 잡은 정당 당자가 아니고 마땅할 당, 당연할 당자더라고. 한자가 다르더라고. 한자를 준비를 안 해왔네.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은 많이 개념을 알고 있고요. 또 탈시설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전에 코로나19 때문에 코호트 격리라든가 그런 거 해가지고 이분들이 감염이 되거나 혹은 감염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시설에서 벗어나서 해야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코호트 격리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더 많이 코로나19에 더 많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그때 우리가 다뤘던 개념이 탈시설이고요. 선생님은 이 탈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벗어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장애인들의 어떤 권리 보호 혹은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모임이 바로 탈시설 장애인 당인데, 이분은 비록 정당 등록하진 않은 가짜 정당이긴 하지만 이 탈시설 장애인 당인 진짜 정치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는 활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선생님은 이 대목에서 그럼 정치란 무엇인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논의를 더 하긴 해야 되긴 하겠지만, 선생님 그동안에 공부한 것 혹은 살아온 것을 결론 내리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수단이 바로 정치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전쟁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전쟁을 끝내는 것도, 전쟁을 시작하고 전쟁을 끝내는 것도 정치입니다.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 과도한 학업에 대한 부담이 있죠? 학업에 대한 부담이 있죠? 학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여러분의 인간다운 본성을 기르는 교육도 다 정치가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등등등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혹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다 정치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쌤이랑 같이 공부해왔던 여러분들이라면 정치적으로 법을 만들고 정치인들이 의견을 모아가고 또 우리 같은 시민이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경제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합의를 모아서 이렇게 가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불평등, 불공정, 계층 양극화 없애고 인간답게 평등하게 노력한 만큼 노력할 기회가 주지 않더라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면 그 뜻이 모이면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선생님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논의를 하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선생님이 고민을 좀 했다. 정치란 어떠냐는지에 대해서 이 글을 읽고 좀 느꼈다는 걸 여러분들도 좀 알아주시고요. 그럼 이 글에서는 새로운 개념어로 C포인트라는 걸 언급하고 있어요. 스탠드 포인트가 있어요. 서 있는 지점이라는 건데 그와 대비해서 만든 용어라고 합니다. sit 포인트, 즉 장애인분들은 대부분 다 휠체어 같은 데 앉아 있으니까 낮은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자. 즉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스탠드 포인트가 아니라 반대로 낮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역지사지의 정신,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 처지를 바꿔서 생각한다. 처지를 바꿔 생각하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의미 있는 글이네요. 네, 더 보겠습니다. 어휘 먼저 볼게요. 의제라는 말은 의논할 문제라는 뜻이고 교란시키다라는 말은 어지럽게 하거나 혼란하게 하다입니다. 적시하다라는 말은 지적하여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단어가 문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글을 읽으며 살펴보겠습니다. 탈시설 장애인당,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운동 진영에서 창당한 정당의 이름이다. 장애인 의제, 논의할 의제 문제를 알려내고는 이거 아마 이분들이 쓰신 말인데 인용문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신 것 같아요. 사전에는 알려내다는 단어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 의제를 사람들에게 알리고라는 의미로 쓰신 것 같습니다. 쟁취, 얻어내기 위해 투쟁하는, 싸우는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위성정당이자 본선거 시작 전에 산화할, 없어질 가짜 정당이라고 홈페이지에 당의 성격을 밝혀놓고 있다. 탈시설 권리, 중요한 의미입니다. 탈시설 권리, 장애인 포괄적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재난 지원,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 이동권, 교육권. 이동권은 여러분 예를 들면 버스라든가 지하철 같은 거 탈 때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휠체어 못 들어가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만으로도 부족하면 그 역사로 내려가는 때의 오른쪽에 난간 비슷한 곳에 휠체어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동권 투쟁의 결과입니다. 싸우지 않고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었죠. 이분들에게는. 또 교육권, 자립생활, 의사소통, 문화예술, 발달장애인, 장애여성 건강권 등
다 이분들에게 소중한 권리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의 권리로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운동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개 영역의 정책 요구안을 내걸고 각 요구안을 대표하는 11명의 장애인 후보가 다양한 캠페인과 거리 유세를 벌여왔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당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의 이름을 빌려서 장애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니까 많이 널리 알릴 수 있는 거지. 널리 홍보 이거 겹쳐지는데 널리 이제 알리려는 의도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 당은 지난 2월 19일 2021년입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한 통의 공문을 받게 된다. 공식 문서입니다. 정당으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당이라는 명칭을 쓰고 관련 활동을 하는 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니 캠페인을 중단하라는 것이 요지였다. 핵심이었다. 활동을 계속 이어가면 2년 이하 징역, 감옥 가야 되고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탈시설 장애인 당은 공식선거 전 자진 해산할 거다. 아까 산화한다 그랬잖아. 가짜 정당이 매번 적시했다. 밝혔다. 매번 정확하게 밝혔다. 너무 지나치게 해석한 거 아니냐. 욕한 거 아니냐. 그런 식이면 식당도 당자 들어가고 성당도 당 들어가고 불안당도 당 들어가고 서당도 당 들어갔으니 이런 정당이냐? 라고 유쾌하게 맞받아쳤다. 반박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그냥 장애인 운동 진영에서 늘 하는 캠페인의 어떤 모습을 좀 달리한 것이죠. 내용은 똑같고 겉으로 드러내는 어떤 표현 방식을 마치 선거에서 정당이 정책을 알리는 그런 스타일로 바꾼 것인데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칙 법대로 법을 너무 깐깐하게 적용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유권 해석으로 충분하게 괜찮기도 할 텐데. 자, 그래서 얼마간의 어려움과 탄압이 예상되지만 이 정당의 활동은 예정된 시기까지 꿋꿋하게 이어질 것이다. 네. 탈시설 장애인 당원인 나는 이번 일을 겪으면 지난 총선은 2020년 4월 총선이라는 말은 여러분 국회의원을 뽑는 법을 만드는 국내 대표자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말합니다. 많은 국민들 허탈하게 만들었던 또 하나의 위성정당 사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나라의 양대 기득권 정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해 이미 누더기가 되어버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던 일 말이다. 이건 여러분들 설명하기가 조금 길고 복잡한데요. 어떤 정당이 있는데 위성이라는 말 여러분 정당이 제대로 창당된 옆에다가 세우는 새끼 정당이야. 새끼 정당이야. 근데 새끼 정당을 왜 만들어? 이게 있는데 그죠? 새끼 정당 만든 이유가 이제 더 많은 표를 얻어서 국회의원을 더 배출시키려고 했던 건데 이것이 원래 취지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정당이 아니라 소수 작은 정당도 국회의원을 배출해서 이들의 의견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더 많이 공식화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만든 거거든. 그런데 소수 정당이 들어가야 할 자리를 거대 정당의 새끼 정당이 뺏어가 버린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거칠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즉 소수 정당의 국회의원 자리를 거대 정당의 새끼 정당, 위성 정당이 빼앗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양쪽 위성 정당에는 즉 이제 탈시설 장애인 당과 거대 정당의 비례대표형 위성 정당은 공통적 차이점이 있다. 공통점은 가짜 정당이라는 것이다. 차이점은 한쪽은 가짜이면서 진짜로 우겨서 요거는 이제 거대 정당 위성 정당이고요. 우겨서 부당 활동 인정받았고 그래서 당선됐고 나중에는 사라졌어요. 다른 한쪽은 가짜라고 선언했음에도 이 다른 한쪽은 이제 탈시설 장애인 당을 말하는 겁니다. 가짜라고 선언했음에도 정당한 목소리라는 것은 장애인들의 권리에 대해서 캠페인을 벌인 것이죠. 탄압받고 있다. 왜 아까 선관위가 2년 이하 징역, 벌금 400만 원 이하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 거대 정당의 위성 정당은 진짜 정당으로 인정받았지만 가짜 정치를 했고 가짜 정치 결국 거대 정당이 다시 흡수됐거든. 흡수되었으니까 전체 사라져 버렸어. 후자의 경우 비록 가짜 정당임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지만 진짜 정치를 하고 있다. 선생님 이 대목에서 아까 그 의문점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어요. 여기 이분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크 랑시에르라는 사람이 우리가 통상 정치라고 부르는 것은 기존의 나눔 질서와 기득권의 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치안에 불과하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라는 것은 기득권 세력, 지배자, 지배 권력, 부자, 소위 말하는 있는 사람들의 재생산,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 즉 여기에 속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였어요. 진짜 정치란 바로 그 치안의 체제를 교란시키고 혼란스럽게 하고 해체하는 일이다.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를 들리게 하며 기존의 판을 뒤엎고 재구성하는 일이 진정한 정치다라고 이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그 나라의 시민들 전체의 의견을 다 받아서 물론 다 일치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전체의 의견이 대다수가 다 그쪽으로 가자 하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정치겠지요. 물론 이건 항상 이제 위험할 수 있어요. 전체주의라든가 혹은 과반수의 어떤 함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의견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어떤 전쟁을 하자 그런 건 아니고 평화로 가자. 인간답게 살자. 평등하게 살자. 모두 다 밥 굶지 않고 살자. 잠잘 때 걱정 없이 한번 살아보자. 이런 의견이 과연 비판받거나 비난받거나 할 그런 의견은 아니겠지요. 나름대로 그 사회의 어떤 지적인 수준이라든가 시민사회의 역량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아니라 대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지배 권력이 원하는 그런 정치를 해왔고 우리 같이 평범한 서민들은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교란시키고 해체하고 기득권의 거대한 성을 깨버리는 거야. 망치로 벽을 깨버리는 거지. 그래야지 벽 없는 세상을 만들 거 아니야. 벽을 깨는 거지. 여러분, 정치학에서 쓰이는 만든 용어 중 장애학입니다. 미안합니다. 장애에 쓰이는 조어 중 C포인트라는 것이 있다. 서 있는 지점을 뜻하는 스탠드 포인트와의 대비 속에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존재의 상이한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 우리가 항상 우리는 비장애인은 서 있으니까 아래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공감하는 거지. 그래서 C 포인트라는 용어
언어 자체가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아 그래. send 포인트 말고 set 포인트도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게 어때요? 또한 이 용어는 높은 곳에 서서 군림하는 지배하는 위로부터 정치가 아닌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의 눈높이에서 출발하는 아래로부터의 정치. 이게 바람직한 정치이지요. 이처럼 낮은 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는 정치, 목 없는 이들의 몫을 창조하는 정치, 진짜 정치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탈시설 장애인 당에 여러분의 힘과 목소리도 함께 실어주길 요청드린다. 로 마무리하고 있고요. 이 글에서 선생님이 정치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궁금하네요. 쌤이랑 함께 수업 시간에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